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교수님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생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심호섭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기념관 처음 와보시는 거죠? 네, 오늘 처음이에요. 네, 와보시니까 어떠세요? 정말 놀랐습니다. 서울에 이런 공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놀랐고, 특히 임시정부를 중심으로 우리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이렇게까지 잘 전시하고 또 기념하고 있는 곳이 있다는 사실에 되게 좀 감동받았고요. 섭외 요청을 드렸을 때 3일 동안 고심을 하셨었잖아요. 네, 정말요. 네, 제가 그 3일 동안 되게 긴장을 많이 했어요. 혹시 안 해주시면 어떡하나, 네. 다른 분을 구해야 하나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결국에는 하시겠다고 연락 주셨어요. 네. 혹시 결심을 하게 될 계기가 있으신가요? 처음에 제가 가장 주저했던 큰 이유가 제가 이 독립운동사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좀 부끄럽지만 제가 독립운동사 혹은 뭐 광복군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좀 두려웠었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3일 동안 고민하다가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2020년에 김영관 옹 들어보셨죠? 네네. 제 광복군 그 할아버지를 뵙고 그때부터 좀 광복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의를 받게 됐는데 받은 이후에는 나름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하면서 제가 정말 새로운 사실도 많이 알게 됐고 또 머리로 안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마음으로 가슴으로 와닿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제가 여기 오신 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근데 만약 교수님께서 네. 만약 한국 광복군이었다면 어떤 마음으로 임했을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사실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선배님들의 개개인의 스토리에 되게 좀 주목을 해서 봤습니다. 회고록을 보면서 정말 저 상황이었으면 나는 어땠을까라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동시에 그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을 너무나 공감하면서 저는 그걸 봤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김준혁 선생님 같은 스토리를 쭉 보면은 탈출하는 과정, 제가 다 조마조마했어요. 진짜 응원했고 맞아요. 잘 가셔야 될 텐데. 맞아요. 예, 그런 다음에 탈출해서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정말 쉽지 않았잖아요. 그러면서 응원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다행이다 뭐 이런 마음을 계속 함께 했던 것 같고 그분하고 그다음에 그분이 이제 충칭해서 임시정부를 딱 갔을 때 그다음에 광복군의 일원이 됐을 때 그 희열을 함께 느꼈습니다. 정말 그분들의 어떤 그런 스토리 하나하나에 저의 마음을 좀 투영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전쟁사, 네. 군사사라고 하면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부를 하시면서 좀 신경 써야 되겠다 하셨던 부분이 있으시다면 네. 어떤 부분이셨을까요? 단순히 뭐 군사사를 공부하면서가 아니라 역사가로서의 좀 자세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현재의 잣대로 과거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복군 같은 경우도 혹자들은 왜 규모가 그 정도밖에 안 됐던 거야. 정말 광복이 어떤 기여를 했는데 이렇게 물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현재의 관점에서 맞아요. 과거를 판단하는 행동이거든요. 실제로 광복군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에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의 관점에서 그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야기 공연은 이분들의 어떤 행적 그리고 생각 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또 그분들의 마음을 다 같이 함께 공유하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전쟁사를 하시면 제2차 세계대전도 하시고 태평양 전쟁도 하셨을 텐데 네네. 그때 한국 광복군의 활약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광복군의 목표는 사실 이제 당연히 독립이잖아요. 우리 국가의 광복입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뭔가 자력으로 무력 투쟁을 하거나 아니면 군대를 꾸려 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전략을 되게 잘 짰어요. 그 전략은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함께 활약을 해서 일본을 물리치겠다는 전략이었고요. 그 전략에 따라서 광복군도 연합군과 연합작전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중국 내에서도 중국군과 함께 이제 연합작전을 펼치면서 일본군과 계속 이제 전투를 벌였고요. 특히 이제 영국이 당시에 일본과 미얀마, 인도 전선에서 싸웠었는데 그때도 광복군이 이제 파견을 가서 영국군과 함께 또 작전을 했습니다. 특히 영국군이 꼭 필요했던
뭐 심리전이나 아니면 특수작전이나 뭐 정보전과 같은 이런 임무를 광복군이 수행을 하면서 실제로 그 작전에서 승리에 크게 기여를 하기도 했고요. 미군 같은 경우도 사실 한반도로 진주하려는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당연히 한국인이 필요했고 딱 눈에 들어왔던 게 정말 조국을 내 손으로 되찾고 싶었던 광복군이었던 거고, 비록 완벽하게 연합군의 어떤 전승국으로서 그 지위를 얻지는 못했지만 우리 어떤 정부 혹은 임시정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해방 광복 후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복군에서 네. 국군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어떤 분들이 있으실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육군사관학교장을 하셨던 안춘생 장군 같은 경우도 이제 육군사관학교장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광복군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것들을 점차 생도 교육에 접목을 시키려는 역할을 또 하셨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야전 군인들이 있죠. 한 분 한 분 소개시켜드리기가 너무 어려울 정도로 많은 분들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건들은 그분 한 분 한 분의 활약을 우리가 다 기억을 하고 좀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광복군에서 그런 활동들이 실제로 국군에 넘어와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좀 기념이 필요한데 그런 노력을 더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이제 행사를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네. 꼭 한 가지 전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에도 군대가 있잖아요. 당연히 국가라는 거는 국민을 당연히 보호를 해야 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망명 정부긴 하지만 하나의 국가입니다. 우리가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군대가 있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군이 바로 광복군이었습니다. 그런데 임시정부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가에 더해서 한 가지 목표가 더 있었어요. 그거는 단순히 보호하고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 땅, 우리 주권을 되찾아야 된다는 의무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광복군에게도 임무가 더 있었던 거죠. 지키는 거에 더해서 뺏어야 된다. 아니면 가서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광복군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국군보다도 훨씬 더 큰 사명을 띄었던 저는 군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그분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더 의의를 부여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그 연결을 시키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더운 여름입니다. 곧 뜨거운 태양과도 같은 광복의 그날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이번 여름에는 광복군 이야기를 준비해 봤는데요. 8월 11일 우리 모두 여기에서 만나요.